전 세계 한국 라면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신성시 여기는 인도에서 신라면의 소고기 스프는 인도인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자 인도를 떠나라는 시위가 빗발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2024년 3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날이었어요. 인도 식품안전청에서 수석 검사관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평소처럼 서류 정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동료 라훌 세나가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비베크. 큰일이야. 바라나시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났어. 바라나시요? 신성한 도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전말도 안 된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라나시는 힌두교 신자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니까요. 우리는 즉시 헬기에 탔고 도착하자마자 겐지스 강가에 쓰러져 있는 수백 명의 순례객들을 봤습니다. 그날의 광경은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의료진들은 분주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는 현장 지휘관에게 다가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식중독입니다. 200명 넘는 순례객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로 가득했고 저는 그들 중 한 노인의 말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라면 빨간 봉지 한국 라면이었어요. 소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소고기라는 단어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힌두교에서 소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걸 입에 넣는다는 건 신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어떤 라면이었습니까? 신라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저는 곧바로 현장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순례객들이 묵던 숙소를 수색하자 정말로 빨간 포장지에 신라면 봉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품의 상표는 농심. 한국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샘플을 수거해 분석을 지시했어요. 밤새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보고서 한 장이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비베크 검사관님 소고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한국 기업이 이런 실수를 하니 일부러 신성한 것을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오후 전국 언론은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검출이라는 속보로 도배되었고 SNS에는 농심은 인도에서 나가라 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붉은 봉지 속에 숨겨진 진실이 제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를요. 농심에 대한 전면 조사와 유통 금지가 결정되었을 때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외국 기업이 우리 신념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정작 제 마음속엔 아무런 기쁨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고통만이 밀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7년 전 여름을 떠올렸어요. 그해도 무더운 날이었고 저는 델리 대학교 식품공학과 3학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히 웃으며 반기셨어요. 우리 비베크가 왔구나. 도시에서 힘들었지? 그분은 저에겐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자란 저를 평생 정성으로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그날 저는 도시에서 가져온 선물이라며 빨간 봉지 라면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국 라면이에요. 친구들이 엄청 맛있다고 해서요. 호, 외국 음식이라 그래. 우리 손자가 좋아하니 한번 먹어보자꾸나. 저는 기름에 마늘을 볶고 물을 끓여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고 저희는 함께 밥상에 마주 앉았어요. 맵긴 하지만 맛있구나. 할머니가 그렇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할머니가 배를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비베크야 배가 너무 아프다. 처음엔 매운 걸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고 차가운 손을 꼭 쥔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음식 드셨습니까? 의사의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 라면 신라면이었어요.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근에 같은 제품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식중독 증세가 심각해요. 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비베크야 내가 더러운 걸 먹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셨고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을 잃었구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 식품이 우리 가족을 해치게 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수입된 식품이라면 단 한 글자라도 이상하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동료 라울은 항상 제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한국 제품에만 예민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야.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잃은 죄책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바라나시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인도 정부는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심 제품 전면 판매 금지, 델리 뭄바이 공장 즉시 폐쇄. 그 발표가 전국에 생중계되던 순간 저는 장관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농심 측의 해명은 들으셨습니까?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교를 모독한 자들의 변명 따위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저는 깜짝 놀랄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베크, 내일 농심 델리 공장 폐쇄 현장 감독을 맡아줘. 자네가 주 담당자니까. 창사, 즉 저희 부서의 국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벽 경찰 병력과 함께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자들을 체포하라. 한국 놈들은 인도에서 나가라. 그들의 함성은 새벽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정부 명령에 따라 이 공장은 즉시 폐쇄됩니다. 직원 여러분은 질서 있게 퇴거해 주십시오. 공장 문이 열리자 하나둘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인도인이었습니다. 당황하고 슬퍼하는 눈빛. 그 표정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찌릿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당신들이 만든 라면에 소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차가운 말에 그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농심 인도법인장 서정민입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분노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정부 명령을 존중하며 우리는 평화롭게 철수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농심은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인도의 종교를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시위대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살인자들아. 그러나 서정민 법인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오후 사다르 샹카르 힌두교의 유력 종교 지도자가 수천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날입니다. 우리의 신념을 지켜낸 날입니다. 군중들은 열광했고 TV 뉴스는 이를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스를 보다 불현듯 이상한 장면 하나에 눈이 멎었습니다. 한편 중국계 대형 식품기업 진룽그룹 인도 시장 진출 선언. 인도의 문화와 종교를 철저히 존중하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진룽?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낯익지?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던 저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선택들이 과연 옳았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TV 화면 속 환호하는 군중들의 얼굴은 내내 내 머릿속을 맴돌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그 불안은 새벽녘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베크, 얘기 좀 하자.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삼촌 카일라스 라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야. 잠깐 시간 내줄 수 있겠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처럼 저를 이끌어주신 분이니까요. 집 안거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비베크, 내가 농심을 조사했다지? 네. 신성 모독 행위를 한 기업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삼촌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네가 농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말해주고 싶어. 삼촌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철, 사진 몇 장,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익숙한 무언가가 보였어요. 이건 우타르프라데시의 시골 마을 학교다. 농심이 10년째 무료급식을 지원한 곳이지. 하루에 5,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단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들은 라면을 먹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이건 또 뭐죠? 요리 아카데미. 농심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90% 이상 취업시킨 프로그램이야. 특히 달리트 계층을 우선 선발했지. 달리트라는 단어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가장 차별받는 이들을 우선 채용하다니 이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사명감까지 가진 곳이잖아요. 삼촌은 이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농심 지역 농가상생 계약서. 지역 농민 3,000 가구와 직거래 계약을 맺고 시장가보다 20%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사줬어. 그 덕분에 많은 농가가 살아났지. 저는 멍한 상태로 삼촌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삼촌은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델리대학교 식품공학과 건물 설계도? 그래. 네가 다녔던 그 건물 농심이 전에 기부해서 지은 거야. 그리고 삼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년 전 내 등록금 일부 농심 장학재단 장학금이었단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회사가 제 대학 생활을 가능하게 만든 은인이었다니. 그럴 리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 라면 때문이었는데. 삼촌은 조용히 휴대폰을 켜더니 7년 전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가짜 한국 라면 유통 조직 적발, 중국산 모조품 대량 발견. 기사는 제가 대학 3학년이던 그 시기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날짜까지 딱 할머니가 돌아가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드신 라면 진짜 농심 제품이었을까?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7년간 쌓아온 분노, 적개심, 신념 그것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해온 모든 일이 한 기업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간 오해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그 죄는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삼촌과의 대화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혐오했던 기업이 나의 은인이었고 어쩌면 할머니를 해친 건 농심이 아니라 가짜 제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 진실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오래된 서류 박스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정리해둔 병원 영수증과 진료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 오래된 처방전에서 담당 의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닥터 프라딥 굽타.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그는 아직 그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2시간 뒤 저는 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닥터 굽타. 7년 전 샤르마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로? 그때 원인이 정확히 밝혀졌었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합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단순 식중독보단 훨씬 심각했죠. 공업용 기름이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반응이었습니다. 정품이라면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지요. 그럼 그 라면이 가짜였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017년 4월 가짜 식품 유통 관련 사건 기록 좀 보여주십시오. 수사 기록에서 저는 정말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중국계 식품기업 진룽식품 가짜 한국 라면 유통 적발. 진룽? 지금 인도 시장에 진출한 그 진룽 그룹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지금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죽음, 바라나시 사건 모두 같은 손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료 라훌 세나를 찾아가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몰라. 그도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바라나시 사건의 신라면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 포장 상태가 정품과 미묘하게 다르고 유통 경로도 불분명했어. 우리는 즉시 극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압수된 라면을 다시 추적했고 그 유통 경로 끝에는 놀랍게도 진룽 그룹의 물류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놈들. 라훌이 이를 악물고 말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종교 지도자 사다르 샹카르와 진룽 그룹 사이의 은밀한 자금 거래 기록이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비밀 계좌를 통해 거액이 오간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 경쟁자를 제거한 거야.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진실을 알렸을 때 우리가 마주할 벽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자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괜히 다시 들춰서 뭐 하려고? 하지만 농심은 무고했습니다.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닥쳐. 지금 정부 체면이 더 중요해.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들의 태도는 제가 그토록 믿었던 국가 시스템의 이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베크 씨. 농심 인도 법인장이었던 서정민입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인도를 사랑합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진롱그룹의 음모가 드러나고도 정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농심에게 사과하자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고 그 중심엔 뜻밖의 움직임이 있었죠. 서울 농심 본사 앞.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인도 청년 100명. 그들은 각자 돈을 모아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까지 찾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농심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광경을 TV로 보던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플래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는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농심 다시 인도로 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농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비베크 라만입니다. 전 인도 식품안전청 검사관이었고 지금은 사죄하러 왔습니다. 30분 뒤 회의실 문이 열렸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비베크 씨? 이렇게 먼 길을. 서정민 법인장은 놀란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실을 향해 걸어오셨잖아요. 이미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서정민 법인장은 저를 농심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아직도 인도시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우타르프라데시 지역 향신료 분석표가 벽에 붙어 있었고 한쪽에선 프렌드십 누들이라는 프로젝트가 조용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혹시 농심이 다시 인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는 한국문화원에서 인도 담당 고문직을 제안해 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 농심 무고 판결 발표. 공식적으로 재진출을 요청하며 최고 수준의 조건 제시. 그리고 농심은 약속했습니다. 인도 청년 100명을 선발해 한국 본사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용은 전액 농심이 부담합니다. 제가 선발 과정을 도우면서 만난 청년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저도 농심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어요. 우리 마을이 농심 덕분에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농심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기적의 씨앗이었죠. 마침내 인도로 돌아간 농심. 수천 명의 시민들이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서정민 법인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친구가 되어 볼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너무 늦었지만 우리가 돌아왔습니다.